네, 충남연구원 유학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것은 이제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창출 및 활용 전략입니다. 이 연구는 저랑 산업경제연구실 조승진 연구원이 같이 수행했습니다. 연구 목적은 조금 전에 제목과 같습니다. 관계인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결국 어떤 식으로 창출할 것이며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몇 가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국내에 관련된 또 용어 정리도 했고요. 또 설문조사, 전문가 FGI, 또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정책 제안의 6가지는 뒷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결국 농촌 마을에 있는 지역 주민들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 계시는 도시민들의 어떻게든 연계 협력을 통해서 농촌에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들을 되찾는 게 저는 관계인구의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 양적인 절대 인구를 늘리는 그런 측면에서의 관계인구가 아니고 농촌의 본연의 기능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고 저하되고 있는 기능들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시는 성주인 박사님께서도 작년에 어느 기고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결국은 새로운 인적 자원 확보라는 측면으로 공감을 했었고요. 크게 볼 때는 도농 상승의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문헌조사, 설문조사, 국내 사례조사 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결국 생활인구는 이제 법제화되어 있던 용어가 되었고 교류인구, 체류인구 등등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전문가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기는 합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관계인구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 최종 연심회 때도 나와 계시는 정환용 교수님께서도 여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법제화된 생활인구에서 좀 빠져있는, 거기서 커버되지 못하는 인구층을 좀 생각해 봤고요. 조금 더 전략까지는 이번에 담지 못했습니다만은 교류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아도 특히 외국에 계시든 다른 정보 매체를 이용하든 잠재적인 관계인구까지 좀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림으로 설명이 조금 불충분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관계인구를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아마 뒷부분 보시면 특히 유형 1, 2, 3으로 나눠서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체류인구, 비정기적인 단기 체류인구, 잠재적 관계인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례조사도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에 전략도 3개의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농촌에 계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이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제가 몇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 외부에 있는 조직들하고의 어떤 관계성, 교류의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아마 제가 시계열적으로 좀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과반수 이상이 전에도 지금도 맺은 적이 없다. 이것은 개인에게 대한 질문이 아니라 마을 단위의 질문이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더라도 자치단체든 공공기관에 조금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내용도 아주 단순한 마을 환경 개선에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교류이지만 그래도 마을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하는 비율은 70%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역시 농촌 지역의 현실에서 볼 때 외부의 힘이 작든 크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외부와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응답을 좀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관계인구에 대해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좀 조사했습니다. 사실 관계인구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질문에 따라서 이것이 정확하게 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들어보고 있고 뭐 모른다라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관계인구 개념을 일반인이 감지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설문지에 관계인구가 뭔지 설명을 드리고 조사해봤던 결과 그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많이 주셨고요. 결국 필요하다는 이유도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고, 교류 횟수가 연간 12회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친족, 부모를 방문하거나 농촌의 특산물을 구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질문했던 모든 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농촌과의 교류는 계속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아마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결국 아직까지 고향사랑 기부제를 실제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또 희망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현재까지는 고향에 방문하거나 농특산물을 방문해서 구매하거나 그런 측면에서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문회의를 통했던 내용들은 자료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조사도 오늘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사했다고 하고요. 예, 결국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설문조사, 전문가의 자문들, 사례조사를 통해서 결국 관계인구에 대한 필요성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관계인구라는 부분들이 상호간의 농촌과 도시의 사람들 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누구와 어떻게 맺냐도 참 중요하다는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는 국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내에도 관계인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여러 현장에서 도시의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 깊은 관계를 맺고 나름 정착을 해가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학회 전략, 관계인구 창출 전략을 위해서 4가지 정도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의 농촌 교류, 도는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교류 상생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어쩌면은 도시 지역이 농촌에 일방적으로 좀 지원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호 보완적, 오히려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매력을 발산해 줄 수 있고 농촌에 와서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상생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여주고요. 거기서 얻어지는 신뢰 관계가 있어야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관계인구 대상은 저희들이 워낙 이제 청년 이야기를 하지만 청년 이외에 다양한 인구 속성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포함할 수가 있어서요. 여튼 앞으로는 관계인구의 우리의 정책 대상도 확대되어 갈 필요가 있고요. 성주희 박사님도 계속 강조했던 이러한 관계인구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 자본을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논의들을 많이 주셨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주말농장이라는 이야기가 수십 년 전에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농촌형, 어촌형, 산촌형이라고 제시한 것은 그래도 충남이 3가지 형태의 지형적 또 기후적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약간은 그 시군의 차별적 또 독창성을 발휘해서 3가지 형태의 주말농장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유형일과 제가 2번째 이 부분하고도 어떤 식으로 합칠까 또 나눌까 좀 더 고민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은 단순한 주말 농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에 숙박까지 할 수 있는 장기간 임대해주는 농원입니다. 최근에 경북 지역에서도 작은 정원 사업이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부분, 또 아주 작은 규모의 10평, 20평짜리의 소규모 스마트 농업을 하는 부분들, 또 자연 농법을 하시는 분들, 이러한 좀 특색에 맞게끔 여러 가지 형태의 주말 하우스를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도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타이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유학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저는 이제 노율자를 썼는데요. 이것이 기존의 산촌 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학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한자를 쓰지 않습니다. 한자는 일단 버려두고요.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이것은 사실은 지역에 있는 우리 충남에 있는 대학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학 기간에 대학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도 있습니다만은 대학만 갖고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들 또 교수님들의 역량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청년층이 아닌
도시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기간에 실제적으로 합숙을 하든 또 당일이 되든, 하지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긴 시간 동안에 그 지역, 그 대학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하게 지역 알아보기부터 시작해서 그 대학만의 좀 특성을 갖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담는 거고요. 최근에 지역에 조금씩 독특한 생활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러한 기술도 습득해서 대학도 나름 지역 대학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함께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라이즈 센터와 좀 연계해서 사업을 하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베이밸리 메가시티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 방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결국은 교통이라든지 어떤 인프라의 연계 협력이 베이밸리 메가시티지만 그것에 기반이 되는 사람들 간의 교류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일이라고 제정한 것은 13일이 여기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충남하고 경기에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MOU 체결한 날로 되어 있어서요. 충남 경기 도농상생 한마당의 날 해서 매년 13일 날 큰 마당을 열고 분기별로 양쪽 지역에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 건데, 결국 저는 충남의 농촌 지역과 수도권에 있는 경기 지역에 있는 도시 주민들과의 협력 교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관계 서포트주는 사실은 이제 올 12월 30일이 지나면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아마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어느 정도 몇 분이 어느 정도 기부를 했는지 나갈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충남 관계 서포터주는 충청남도에 기부를 했던 부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러한 자격을 부여해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충남과 교류를 맺을 수 있고 또 충남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해서 충남 관계 서포터즈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도농상생 관계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마 저희 연구원보다는 충남 마을만들기 센터 뭐 이런 곳에서 농촌 지역의 수요와 도시 지역에서의 수요를 서로 매칭시켜주는 또 각종 사업들을 여기서 총괄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할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빨리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